그 말은 그 특징에서 좀 전에 했듯이 저 이번에 정책 결정과 집행을 분리했다는 말. 두 번째, 그 1번 있는 것처럼 법적 고주화를 강조한다는 말. 그죠? 또 항상 단일적인 과정으로 보지 순환된다고 보지 않아요. 그게 기본 특징이라면 오른쪽은 상향 또는 현대 와서는 일선 관료의 역할을 중시하는 것인데 그래서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정책이 집행되는지를 좀 보자는 것이에요. 특징이 정치성. 우리 항상 우리가 공부할 때 행정에 정치성이 나오면 무슨 의미로 쓰인다고 했죠? 조정이 된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조정이 된다는 말이죠. 타협도 하고 조정되고 그런 의미죠. 그래서 행정의 정치성을 특징으로 한다든지 또 일선 집행 관료의 재량을 강조한다든지 그리고 4번처럼 정책 과정은 순환된다고 봐요. 결정과 집행이 딱 분리되기보다는 순환된다라고 보고 목표가 일반성을 띈다라고 보죠. 일반성, 모호성. 따라서 법적 구조는 어렵다라고 봐요. 이게 현대적 집행의 관점이다. 됐나요? 자, 넘겨볼게요, 또. 그러면 지금 보는 것이 그렇게 아주 뭐 어렵거나 뭐 많이 나온다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하향적 집행, 상향적인 집행이다. 하향은 윗사람이 결정해서 그냥 내리는구나. 상향은 아래 사람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일선 관료들의 입장을 더 중시하는구나. 끝이에요, 이게. 끝이고, 시험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이렇게 실패가 왜 됐는지 원인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되고요. 이 중에서는 일선 관료. 실제 집행하는 일선 관료가 있는데, 일선 관료의 가장 기본 특징은 뭐냐면, 시민과 직접 접촉한다는 말. 시민과 접촉을 해요. 업무 상황 자체가 접촉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사례가 경찰, 뭐 교사, 그다음에 우리 복지사, 사회복지사 라든지 다 하급 법원에 있는 판사들도 다 이런 식이에요. 업무 상황이 늘 주민과 직접 얼굴 대면하고 일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합격을 해서 동사무소에 간다든지 뭐 구청 가든지 어디 갔을 때 내 업무가 기본적으로 일반 민원을 시민들을 대하는 거라면 그거는 일선직이 되는 거예요. 일선 관료라는 것은 항상 업무할 때 면대면으로 하는 그런 직업을 말해요. 이게 이제 일선 관료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했듯이 그러면 일선 관료들은 여러분 생각에 업무가 많아야 적어요. 업무가 굉장히 많죠. 업무는 과다하다라고 해요. 업무는 과다하다. 업무는 과다한데 자원은 많을까 적을까요? 늘 자원은 없죠. 자원은 부족한 이런 상황에 항상 직면해 있어요. 자원은 부족한 상황. 또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모든 업무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스스로가 업무를 좀 줄이거나 제한하기 위해서 업무에 뭔가를 관행을 만들어요. 자, 업무를 정형화시켜요. 업무의 정형화. 업무를 정형화시켜서 이제 그 복잡한 상황을 아주 편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다양하게 요구하지만 딱 줄여서 그냥 A라고 그냥 정형화시켜 버려요. 아무리 다양하게 이만큼이 다르게 요구할지라도 그 모든 조금씩 다른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다 해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스스로가 업무를 이렇게 정형화시킨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왜? 관행. 또는 일부러 제한해요. 인위적인 제한도 있어요. 자, 등등 인장 기본적인 특징이. 예. 그러니까 일부러 요구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만들어서 절차를 거쳐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통해서 수요를 좀 일부러 제한하기 위한 그런 행태를 보인다는 거죠. 질문. 일선 관료는 재량이 많다 적다? 일선 관료는 재량이 많다 했어요? 많다 했죠 아까? 재량 많다.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사들한테 일일이 교과부에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모든 지침을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만약 학생이 뭐 5분 지각한 학생과 10분 지각한 학생과 지각을 똑같이 했지만 사유가 다른 학생이 있을 텐데 그 모든 상황을 다 설정을 한 다음에 이럴 때는 이렇게 처벌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처벌하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재량이 많다라고 보는 것이 재량이 많다는 말은 그러니까 재량이 뭐 결정권자의 뭐 권한을 막 초월해서 막 그 이상으로 하는 그런 식의 재량이 아니라 현장에 맞는 판단을 할 때가 많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겠죠 여러분. 나도 여러분들이 저 합격해서 동사무소에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이만큼씩 요구가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사정이 다양해. 그러면 다 듣고 있다가 거기에 맞춰서 내가 해야 될 때가 참 많은 것이 모든 상황을 다 예측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때는 재량이 발휘가 돼야지. 그런 면에서의 재량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종 나오는 문제예요. 일선관료라는 말. 시민과 접촉한다. 일선관료. 재량이 많다. 주의하시고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 뜻이. 그렇죠? 질문 하나 할까요? 구청장, 도지사 이런 사람들은 일선관료가 아닐까요? 구청장과 도지사는 일선관료가 아니죠. 업무 상황을 보세요. 자, 도지사라든지 구청장은 업무를 할 때 직접 우리 그 구민들과 같이 업무하는 게 아니죠. 구청장이 업무하는 상황은 부구청장이 가져오는 서류에 서명하고 대외적인 사람 만남 이런 거 하는 것이 실제 업무를 할 때 주민과 또는 구민과 이렇게 얼굴 대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 업무 상황 자체가 현장 상황이 항상 고객과 직접 대면할 때가 바로 일선 관료라고 불러요. 은행 가면 맨 앞에 창구들 있죠. 창구 직원들. 그게 바로 일선 직원들이. 일선. 지점장은 일선직인가요? 아니잖아. 지점장은 저 안에 방 따로 있잖아요. 방 따로. 그게 일선 관료죠. 저 뒷선에 있는 관료죠. 직원들 말할 때. 그래서 항상 업무 상황이 1차적으로 고객 또는 주민, 시민과 직접 대면해야 이게 일선 관료라 하는 거죠. 자, 책을 보시면 52페이지에 일선 관료의 기업 개념 나와 있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시민과 자주 접촉하며 상당한 재량을 보유하는 공무원, 교사, 복지사, 경찰관, 판사 등이 해당된다. 업무의 특성은 시민과 접촉하고 사람이 직접 하죠. 노동집약적이죠. 재량이 많다 했어요. 많다. 그리고 작업 환경은 자원은 부족하다. 그리고 늘 권위에 대한 위협 많이 받죠. 여러분 교사들 위협 많이 받죠. 경찰 위협 많이 받죠. 다 그런 환경이죠. 이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굉장히 다양한 기대를 하다 보니까 모호한 대립된 기대는 있어요. 그게 기본 특징이라는 거. 따라서 평가도 어려워요. 밑에 업무의 관련을 업무의 단순화 정형화 시킨다든지 또는 일부러 제한하는 식으로 이제 업무를 관형화 시키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통합은 그냥 상향과 하향의 장점을 딴 거니까 별도의 의미는 없고요. 시험도 잘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다가 하향과 상향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넘겨보시면 525가 보시면요. 정책 집행 유형 나오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의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별표. 집행의 유형이어가지고. 제가 정책 집행에서는 두 가지를 알아 했는데요. 두 가지가 바로 이거, 두 번째 이거예요. 정책 집행의 유형. 또는 정책 집행자 유형이라고 불러요. 집행자 유형 5가지. 자, 집행자 유형은 첫 번째 고전적 교술자형이 있고 고전적 교술자형, 그다음에 지시적 위임형, 그다음에 협상형, 재량적 실험가형, 관료적 기업가형 5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집행자 유형이 저기에 고전적 교술자형. 우리가 알기에 고전이란 말 들어가면 이때는 이제 그 재량이 많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보통 없다라고 보죠. 집행자한테 재량이 별로 없는 그런 때. 여기서는 결정자와 집행자 간에 재량 또는 권한이 뭐가 있는지를 비교하는 게 이제 관건이에요. 그걸 이제 알아 놓으셔야 돼요. 둘 다 비교해가지고. 자, 위에는 결정자 관점, 이쪽은 자, 결정자의 재량 또는 권한이 무엇이냐. 이쪽은 집행자. 자, 집행자의 재량 또는 권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알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그러면 자, 이런 형태. 두 번째가 자, 지시적 위임형이다. 자, 뭔가 지시를 하면서 그에 위임한다. 그런 말이죠. 지시적 위임형이라는 위임형이 있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쪽에서는 협상형이 있고, 협상. 집행 형태가 또는 유형이 이렇게 협상을 한대요. 협상. 그리고 재량적 실험가형. 현재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내용들은 집행자 유형이에요. 집행하는 사람들의 형태가 또는 집행 형태가 뭐냐는 것이지 결정자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집행자에 관계된 사항이라는 거. 재량적 실험가형이 있고, 그 다음에 자, 관료적 기업가형이 있어요. 관료적 기업가형. 관료적 기업가형이 있으면 자, 요 5가지를 일단 앞자를 따서 좀 암기를 해 놓으셔야겠죠. 그래서 고지협재관이라고 암기하세요. 이렇게 고지협재관이고 점점 내려올수록 아래로 올수록 집행자의 재량이 커지는 상황이에요. 지금 커지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결정자한테 갖고 있는 결정자의 그 재량 또는 권한이 뭐냐면 결정자가 정책의 목표도 짜주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도 다 결정자가 직접 정해주면 집행자는 충실히 집행만 하면 돼요. 집행자는 충실히 집행한다. 그러니까 재량이 많이 없어요. 전 과정을 누가 통제할 것 같아요? 바로 결정자가 통제한다. 그런 말이겠죠. 통제. 여기서는 재량이 가장 단순한 재량인 기술적 재량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또는 권한만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초기 형태는 결정권자가 다 지배하는 상태에서 거의 그냥 하는 것이 하라면 하는 것이고 별도의 별 의미가 없는 재량이 없는 상태라면, 두 번째는 자 지시적 의미죠. 이때는 결정자가 목표나 수단은 짜줘요. 그러면서 집행자는 이런 결정자의 그런 명령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떠한 이견이 없어요. 다 동의하는 상태. 그래서 결정자의 목표, 수단에 대한 바람직스러움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해요. 동의하고 재량만 좀 늘어나는데 그게 행정적 재량, 협상적 재량, 그리고 기술적인 재량까지 늘어날 뿐 거의 대부분 다 집행자가 마찬가지 통제하는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협상에서는 결정자가 목표와 수단은 짜주지만 중요한 것은 집행자가 결정자가 내려준 목표, 그다음에 수단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이 중요해. 동의하지 않는다. 그 말은 이렇게 바람직스러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그 말. 동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뭐 한다? 협상한다. 그 말이죠. 협상한다. 이런 뜻. 협상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협상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 됐죠?